VC는 1.15 용량 초과 상태예요. 고양 파주 축은. 그리고 시계부근 통행 속도 크게 감소되고 있고 제2자료는 그나마 양호하죠. 이거 다들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기존 도로, 지상 도로망과 버스 노선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이 수도권 상습 전체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 지금 상기 신도시도 개발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부간선도로를 그 조감도인데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약간 이미지를 넣어봤어요. GTX에 연계된 주요 거점에 복합 환승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심도와 그 대중교통을 어떻게 연계하느냐? 그리고 이 밑에는 여기 잘렸는데 위례 신사선. 자, 그 위례 신도시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위례 신사선을 예시로 넣어놨네요. 안녕하세요. GTX 광역철도망과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사업과의 연계성, BTX와 복합환승센터 새로운 교통혁명이 시작된다라고 제목이 셨는데요. 이번 영상은 지난번 일산 강일 지하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오른쪽 위에 카드 뉴스로 넣어 드릴 테니까 일단 이거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산이나 서부권 주민들이 아니신 분들이라면은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마지막에 제가 또 카드로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일산 강일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왜 현실성이 있는지, 지금 정부의 GTX와 BTX 복합환승센터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영상 순서입니다. 국토부 대광위가 바라보는 수도권 상습 정체의 문제점 말씀드리고요. 결국 정답은 GTX를 포함 수도권 철도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재편의 핵심, 대심도 지하도로를 말씀드리고, BTX 버스 트랜짓 익스프레스입니다. GTX가 아니에요. 친환경 수소버스 수소택시 사업, 그리고 대심도 지하도로와 복합 환승센터 설치 계획, GTX 환승 트라이앵글을 지금 정부가 구성하고 있어요. 청량역, 그리고 삼성역,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운전 강일 인터체인지 지하고속도로 대심도 사업의 현실성과 향후 미래상은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견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대강위가 바라본 수도권 교통 정체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자료인데, 이 자료들은 대광위가 직접 발표한 자료를 제가 따온 거예요. 대광위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온 자료겠죠. 자, 일단 왼쪽의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수도권 광역 도로 교통여건 전망이라고 나오죠. 지금 대광위가 바라보는 건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이 수도권의 교통 정체가 너무나도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간선도로를 위주로 너무 정체가 심하다는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실 대광위가 생긴 그 목적 자체가 교통정체 해소, 그리고 뭐 합리적이고 뭐 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이런 하여튼 교통혁명을 일으키는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대광위가 바라봤을 때는 지금 이렇습니다. 대광위는 1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수도권이 있는 지역 그 도시들을 이렇게 11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이 측정 지표는 VC 지표인데 볼륨 캐패시티입니다.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 대비 실제로 도로에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 차량의 수를 한번 나눠본 거예요. 이 지표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분모가 그 도로의 용량이고 분자가 실제 다니고 있는 차량의 수기 때문에 1이 넘는다는 거는 용량을 초과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지금 0점대도 있어요. 이런 김포축 같은 경우는 정체가 심하지 않다고 대광위는 보고 있는 거예요. 성남축이나요. 1에서 1.1 그리고 1을 넘어가는 1.2 이상은 굉장히 혼잡하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1.2 이상이 어디가 있죠? 고양 파주, 의정부 엄청 막히죠? 하남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천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광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 영상 보시면 다들 여기겠구나, 여기겠구나 하실 거예요. 1.2 이상 되는 이 구간에 대한 어떤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대광위의 목적이에요. 이 영상에서는 고양 파주축만 말씀을 드릴 건데 다 똑같은 겁니다. VC는 1.15 용량 초과 상태예요. 고양 파주축은. 그리고 시계부근 통행 속도 크게 감소되고 있고 제2자료는 그나마 양호하죠. 이거 다들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첨두와 비첨두 시의 통행 시간 격차가 상당하다. 이 첨두와 비첨두는 제가 일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러시아어와 러시아어가 아닌 시간대의 격차가 크다는 얘기고, 광역버스의 평균 혼잡도는 99%예요. 최대 혼잡도는 130%.
고양 파주 측은 지금 대중교통도 그렇고 승용차도 그렇고 아주 만석의 상습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어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 승용차의 속도 경쟁력은 비슷.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대광에서는. 파주시의 택시 개발 사업으로 광역교통량이 증가되죠. 파주 운정 3지구 지금 GTX, 초X라든지 지금 입주 물량 상당합니다. 그리고 창릉 신도시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서부 측은 용량이 초과대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강이가 바라본 수도권 교통정책의 문제점은 이건 모두가 다 공감할 겁니다. 시간 경쟁력이 버스나 자가용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강변북로는 막히고 올림픽대로는 막힙니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버스 속에서 거의 그 하루에 엄청난 비용을 소비하고 있죠. 이거는 동서남북 가릴 거 없습니다. 뭐 동탄이라든지 뭐 하남이라든지 아니면 의정부라든지 퇴근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주 교통 지옥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웬만한 간선도로 그리고 도로망은 버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 도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승용차로 가나 버스로 가나 어차피 막히는 구간은 계속 같이 막히기 때문에 답이 없다.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죠. 버스 전용차로가 끝나는 구간부터는 아주 그냥 다 거북이로 갑니다. 버스든 승용차든요. 대광이나 국토부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기존 도로, 지상 도로망과 버스 노선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이 수도권 상습 전체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 지금 상기 신도시도 개발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교통 철도 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고 광역교통 2030에 발표를 한 거예요. 정답은 GTX AD 노선과 철도 중심으로 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030년까지 철도망을 2배로 확장하고 향후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을 바탕으로 이제 꾸준히 이것을 실행해 나간다고 하고 있어요. 포인트는 GTX 거점역 환승센터가 있고 도시철도, 트램, BRT,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철도역 접근시간 단축이에요. 이게 11월 달에 발표가 되는 건데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 발표가 되는 겁니다. 철도 중심의 재편의 답에는 결국 대심도 지하도로가 있는 거예요. 일부 영상에 국토부 대강이가 한국도로공사를 통해서 용역의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운정 강일 인터체인지 지하고속도로 사업도 이런 철도 중심 재편의 광역교통 2030의 일환인 거예요. 수도권 동서횡단축 주요 간선도로 연구 용역 중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운정 강일 지하 대심도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하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어요. 주요 간선도로들을 다 연구 용역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와 대강에는 이 동서횡단축을 다 보는 거예요. 올림픽대로도 보고 강변북로도 보고 지금 수도권에서 다 서울로 들어오고 있는 이 도로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들을 다 아마 할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삽다리에서 강일 인터체인지 지하고속도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하에서 이렇게 승용차는 다니고 지상은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예요. 지하부에는 일반 자동차가 통행하고 지상부에 BRT, 중앙버스 정류차로, SBRT, BTX 대중교통 차로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와 대강이가 바라보는 서울의 미래상입니다. 서부간선도로를 그 조감도인데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약간 이미지를 넣어봤어요. 지하로는 대심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반 승용차들이 다니고 BTX 버스 트랜짓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2층 전기버스입니다. 수소버스기도 하고요. 수소버스도 투입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버스 트랜짓 익스프레스예요. 버스 환승하는 고속버스라는 얘기죠. 환승하는 고속버스예요. 그러니까 지상에는 이 BTX 버스들이 이렇게 아주 뻥뻥 뚫려 있는 버스들만 다니는 지상도로를 통해서 다니고 지하는 승용차로 대심도로 일반 승용차들이 다닌단 말이죠.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라고 따진다면 이제는 버스를 타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서울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정부의 목표는 구간에 복합환승센터를 지어서 복합환승센터 인근에 종점지 인근에서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게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들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지상의 간선도로들을 이용하던 버스들은 승용차와 같이 막혔지만 이제는 지상으로는 대중교통만 지나가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가 딱딱딱딱 목적이 돼 있는 환승센터에 이렇게 버스 노선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 구간만 막히지
뭐 거의 안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 이상 단축시키겠다는 거예요. 속도 경쟁력과 대용량 수송 능력을 갖춘 고속 버스입니다. 고속버스 BTX를 도입을 해서 기존 광역버스들보다 이동시간을 30% 이상 단축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정체가 심한 종점부 구간에는 지하에 전용차로 및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이동속도를 30% 이상 향상, 그러니까 지상으로 다니다가 환승센터 구간에 지하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각 지점에 대심도에 설치되는 GTX 환승센터나 복합 환승센터 연계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환승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SBRT나 BTX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버스들을 대중교통 시스템에 도입을 해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러시아의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SBRT, BTX는 친환경 수소 전기 차량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요 복합 환승센터에 수소 관련 충전소를 설치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심도 지하도로 사업과 함께 철도 중심으로 재편을 하면 고양 일산이나 서울역에서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소도시도 지금 광역교통 2030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소도시 안전관리 매뉴얼, 그리고 시범도시별 종합계획 수립. 이제는 수소 차량을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왜 수소냐면 친환경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하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기 환경이라든지 이런 공기의 그 탁함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 차량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충전소도 생기고요. 수도권 복합 환승센터 구상안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게 도시명 환승센터고요. 파란색으로 된 게 회차.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 회차형 이렇게 환승센터가 되고 이 파란색이 다 GTX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GTX 여기 운정역이 여기 있죠. 킨텍스 있고 대국이 있는데 GTX에 연계된 주요 거점에 복합 환승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심도와 그 대중교통을 어떻게 연계하느냐? 삽다리 인터체인지에서 강일리 인터체인지까지는 지하로 승용차들은 다니게 되겠죠. 그리고 대중교통은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각 지역에 본인이 원하는 데 복합 환승센터에 내려준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모빌리티 서비스인데 정부는 지금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앱도 개발하고 있고 이제는 엠버스도 2022년부터는 100%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휴대폰을 통해서 운정 신도시 거주 주민이라면 휴대폰을 통해서 나는 이번에 강남역을 갈 거야 라고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BTX 버스를 타고 지상으로 일반 차량들은 지하로 가겠죠. 지상으로 빠르게 와서 이 정도 구간까지 가서 지하를 이용하거나 이건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예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강남역의 지하에 복합 환승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강일로 가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강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도시명과 회차형 그리고 철도 연계형으로 복합 환승센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진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약제로 모빌리티로 이루어지게 된다. 모빌리티는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 그냥 기존에 있는 대중교통이나 교통 시스템을 휴대폰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제가 프롭테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다 휴대폰 IT 정보기술 시대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버스를 예약하고 예약한 버스대로 노선대로 그냥 가서 그 노선에 내려서 심지어 환승까지도 되고 환승을 해서 또다시 환승을 하게 되고 이런 걸 모든 것을 하루 일정 코스의 대중교통 노선을 다 일괄 처리하는 앱을 개발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GTX 환승 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을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려야 돼요. 서울역과 청량역, 삼성역이에요. 이건 GTX 이야기인데 프랑스의 라데팡스역을 벤치마킹 했다고 합니다. 라데팡스역이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고 잘 돼 있다고 하고 환승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해요. 서울역과 청량역, 삼성역이 다 GTX A 노선, B, C, D 노선이 두 개씩은 교차하거든요. 이 세 가지 역을 어떤 환승 트라이앵글로 만들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강력하게 연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GTX 노선도 아주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정부는 이 아주 금싸라기 핵심 이런 트라이앵글 지역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철도 역사 플랫폼도 만들고 그 위에는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서울 GTX 골든 트라이앵글 삼성역 환승센터를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이거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에는 광역철도예요. GTX, KTX들이 막 지나다니고
그리고 이 밑에는 여기 잘렸는데 위례 신사선. 자, 그 위례 신도시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위례 신사선을 예시로 넣어놨네요. 위례 신사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냥 철도들이 막 광역철도, 지하철, 위례 신사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통합 한승룸이에요. 여기서 이제 골라서 이제 간다는 얘기겠죠. 골라서 가고 통합 대학실도 있고 버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복합 한승센터 지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상에서 막 달리다가 지하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합 한승센터로 이어진다. 이 모든 것들이 모빌리티 서비스로 예약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역을 예시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은 분명히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대심도 지하사 고속도로 사업은 확장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강변북로도 지하화 사업이 될 건데 안타까운 게 지금도 항상 일산 강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항상 운정은 소외됩니다. 그래서 운정이란 표현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 구간이 삽다리까지 좀 뚫렸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뭐 능곡에서 이렇게 뚫리던가 대화에서 이렇게 뚫리는 이런 거보다는 항상 운정 신도시 주민들은 이걸 눈여겨 보시고 삽다리까지 이어가야 된다.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 나오겠죠. 운정 신도시 주민 수가 엄청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오늘도 좀 길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 뉴스로 이렇게 넣어 드릴 건데 이 중에 하나를 일부 영상에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일부 운정 강의 지하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보시고 여기는 뭐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영상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많이 챙겨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운정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부동산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